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질병을 단순한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삶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실존적 사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고통의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 인간다움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텐데요. 인문학적 안목으로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불평등은 개인과 집단 간 건강 수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불평등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론, 공정성, 윤리와 책임 등의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성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사회적 접근을 통한 건강 불평등 해결 방안과 윤리적 쟁점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철학적 측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건강과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요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교육 수준, 환경 등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책임의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격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결책 모색을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격차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중요합니다. 건강권과 공정성, 형평성 등 윤리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철학적 통찰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준이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의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소득, 교육 수준, 주거 환경 등의 격차가 건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기대 수명 차이가 최대 10년 이상이라는 통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 격차는 단순히 측정 가능한 수치적 차이를 의미하는 불평등과 부당하고 회피 가능한 격차를 뜻하는 불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개인적으로 측정 가능한 건강 상태나 차원의 양적 차이를 말하며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불형평성은 공정하지 않고 개선 가능한 건강 격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0년부터 90년대에는 의료시설 확충과 지역별 배치를 통해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보건복지 통합정책
지역과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접근이 도입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철학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표면적 원인을 넘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건강 체계를 위한 윤리적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건강 개념에 대해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건강과 질병,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의료, 윤리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논쟁 등을 살펴보고 건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연주의 건강 개념으로 질병의 부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기능의 정상성, 의학적 측정 가능성, 보편적 기준 적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규범주의의 건강 개념으로 삶의 질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주관적 웰빙 포함, 맥락적 이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야 건강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강의 정의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 상태가 포함됩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건강을 단순히 질병 부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녕 상태로 봐야만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좁은 건강 개념은 의료 중심 정책으로 이어져 질병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넓은 건강 개념은 사회 전반의 건강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 주거, 노동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는 철학적 건강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여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건강 증진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론과 건강 불평등 해결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정성, 형평성, 기회의 균등 등 정의론의 핵심 원칙들이 건강 불평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철학적 토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은 공정성과 함의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이가 동의할 수 있는 함의의 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원칙들은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롤즈의 정의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롤즈의 정의론이 건강 불평등 문제에 어떠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지 다룹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소수 수혜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정의론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자원 배분의 차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이후 소득 양극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의 철학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의론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기반 없는 정책은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복지국가 담론과 분배 정의론을 접목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인의 책임론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철학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개인,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 지역사회,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대상 연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와 사회통합 요소가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커뮤니티 참여, 신뢰와 호혜성 등 사회 통합 요소가 건강의 보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 외에도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조기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초래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23% 더 높습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분위 간 평균 기대 수명 격차는 8.5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배는 단순히 윤리적 당위가 아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은 출산, 돌봄, 부담,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특유의 건강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위험한 직업 환경, 정신건강 관리 소홀, 의료 이용 저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정책의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과 지역 격차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의료 인력과 첨단 시설에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저하, 그리고
응급의료 공백 등 다층적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리와 교통 인프라 부족은 의료 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건강 형평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건강과 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행동, 의료 정보 이해도, 예방 활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건강정보 해독 능력 향상, 예방적 건강행동 증가, 사회적 자원 형성 촉진, 건강한 선택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기회의 평등이 건강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과 고용 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격차가 크며 고용 불안정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장시간 노동, 산업 안전 미비 등은 취약 노동 계층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정책과 건강 정책을 통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필수 요건입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습기, 곰팡이, 소음, 오염 등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과 과다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 정책과 건강 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과 주거 환경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안정적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제한이 주요 원인입니다. 식품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 정책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영양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식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과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의료 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의료 이용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간접 비용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제약하는 주요 장벽입니다.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들은 의료 이용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정, 사회적 배제 등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계층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는 낙인과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 제거와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철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권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아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건강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WHO와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주요 인권의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건강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차이가 30년 이상,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 의료 자원의 불균형 분포,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므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최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 수혜자를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선택의 자유와 사회의 건강 증진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책 결정에는 복잡한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완화 정책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 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정의, 인권 등 철학적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효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건강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건강 불평등 해소 사례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과 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기술이 건강관리에 혁신을 가져오지만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와 접근성 향상은 긍정적이지만 디지털 격차와 정보 해독 능력 차이로 인한 불평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접근성의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편적 접근 보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 편향 방지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건강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므로 환경정의와 건강정의가 연결됩니다.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모색도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보건 전문가들이 이를 해결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건 인력은 철학적 소양을 갖추고 윤리적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을 통해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건강정책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에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철학적 함의를 부여해야 합니다. 건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건강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이는 건강 격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경제 정책과 건강 정의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건강인식, 의료 이용, 건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건강 결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문화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종교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는 공동체 형성, 사회적 지지, 정신적 안녕 등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지원과 돌봄 활동을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와 건강 정의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생물학적 건강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도 포함합니다. 건강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과 규범주의적 관점을 통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롤즈의 정의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건강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의 실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선 근본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철학적 토대, 정책 설계, 사회적 실천, 평가와 개선, 순환적 발전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론과 윤리학에 기반한 가치 설정을 통해 건강 정의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기반 실행을 통해 사회적 실천을 이뤄내야 합니다. 철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찰과 실천의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다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의 핵심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건강 불평등 해결의 핵심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성찰과 윤리적 책임이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초석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불평등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 상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 경험의 본질적 일부로 삶을 이해하게 하는 요소로 봐야 할까요?
저는 질병이 단순한 부정적 상태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삶과 존재를 성찰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이 삶의 의미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몸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체성은 몸과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나요? 저는 몸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나 질병, 신체 변화 같은 사례를 보면 몸과 정체성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가 정체성 형성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가 만든 불공정한 현상일까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 기회를 크게 좌우하니까요. 그렇다면 철학적 관점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으로 건강 불평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까요?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질병과 치유의 경험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간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인문학적 역량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얻은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